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아우디 A8 브레이크를 밟고, 오, 브레이크 유격이 굉장히 깊네요. 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확실히 고급스럽네요. 이 송풍구 나오는 거 보셨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차량은 요런 데다가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딱 뭔가 아깝다. 네, 스마트폰은 이 암레스트 안쪽에 무선 충전이 있습니다. 아우디 Q8 그리고 Q5, A6 그리고 이제 A8으로 왔는데 최신형 느낌이 물씬 나네요. 그리고 시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시트를 누르고 어깨 부분 요게 이제 BMW 7 시리즈 그리고 아우디 Q8에는 요 설정이 가능하고요. 허리 지지대 조이는 거 그리고 엉덩이 부분도 조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트 방석을 더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메모리 시트를 해놨으니까 요거를 해놓고 터치감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마사지 시작하고 에어컨 송풍구 오토에 1단으로 놨습니다. 2단으로 틀어도 이 바람 소리가 좀 듣기 좋은 바람 소리예요. 3단으로 틀어도 이 소리 자체가 굉장히 듣기가 좋네요.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최신형이 들어가 있고, 제가 이거 알콜 티슈로 이 굉장히 비싼 손소독 티슈인데 이걸로 다 닦고선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리고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얄쌍하게 아주 이쁘게 생겼고요. 컵홀더 위치 훌륭하고 키, 스마트 키 앙증맞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가 굉장히 정숙하네요. 후진기어. 근데 요 카메라 화질은 좀 아쉽긴 하네. 요거는 메르세데스나 포르쉐나 BMW보단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정도고요. 제가 후진을 하다가 발을 잠깐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오, 살짝 진동이 있네요. 살짝. 근데 시동 걸릴 때 느낌 너무 좋다. 방향제를 켜놨고요. 리어 선블라인드도 조절을 할 수가 있네. 여기에 모든 화면이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거 3D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BMW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건데 요게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홈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있죠. 조명 및 시야, 실내등,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왠지 이 차량에는 카리브해 요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밝기 조절도 되고요. 자, 드라이브 셀렉트, 승차감은 자동으로, 주행 모드는 자동으로 일단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놓고, 와, 이 출발 느낌, 요 좋네. 야, 이제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지금 BMW 7 시리즈도 가지고 있고 740의 롱바디 디젤 그리고 벤츠 S클래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S클래스는 숏바디 그리고 이제 아우디 A8의
OTFSI 모델인데요. BMW로 치면은 40i,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로 치면은 450 가솔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지시등 소리도 굉장히 차분해요. 굉장히 차분하고,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길로 해가지고 시내 주행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항상 가는 코스를 가기 때문에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제 리뷰를 하잖아요. 오토소닉스는 화면으로 어느 정도 비교가 되실 겁니다. 경쟁 모델끼리. 근데 이 차가 전폭이 BMW 7 시리즈랑 S 클래스를 운전할 때보다 조금 더 넓게 느껴집니다.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 끝이 더 멀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길에서 승차감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를 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BMW 7 시리즈, A8, S 클래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 차량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마치 S560을 타고 여기 왔을 때랑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단단함이 또 느껴져요. 물렁거리는 차는 아닙니다. 세팅이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길에서는 S 클래스보다는 BMW 7 시리즈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고요. 확실히 BMW 쪽으로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비교 시승을 하는 게 가장 이해가 쉽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지턱 느낌은 꼭꼭 하고 소리가 나는데 좀 특이한 느낌입니다. 제가 구형 7 시리즈, 지금 7 시리즈 바로 전 F01 모델을 탔을 때 가장 만족을 했었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7 시리즈랑 지금 판매하고 있는 S 클래스보다도 오히려 그 차량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는데, 이 A8이 세팅이 조금 그렇게 막 단단하고 묵직하고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길에서 이렇게 주행할 때는 S 클래스 쪽에 또 가까운 것 같습니다. 7 시리즈보다는. 대형차가 이 정도 흔들거리는 정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민첩성이 꽤 좋죠.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 밟을 때 느낌도 7 시리즈보다는 좀 S 클래스 쪽에 가까운 것 같네요. 이게 BMW 7 시리즈나 벤츠 S 클래스나 대형 세단 느낌 자체가 예전보다 좀 가벼워진 그런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A8 같은 경우에는 그 무거운 특유의 대형 세단, 그 느낌을 아직도 고수하는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대형 세단은 이런 느낌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첫 느낌 때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 차량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 경쟁 모델 대비 옵션에서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건데, 마사지 시트도 제가 지금 하면서 주행을 하는데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괜찮아요. S 클래스에서는 S560을 가야지 이제 마사지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고, BMW 7 시리즈는 전 차종에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긴 한데, 마사지 시트만 놓고 봤을 때도 A8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의 가죽, 요 마감, 그릴망, 뱅앤올룹슨 스피커, 요 화면, 뭐 이런 부분, 기어 노브, 스티어링 휠, 전반적인 느낌을 봤을 때 아우디 A8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S 클래스의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E 클래스나 CLS나 뭐 AMG GT나 이런 차와 완전 다른 뭔가 S 클래스만의 느낌을 줬다는 게 여태까지 제가 아주 만족했던 그런 부분이고,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세단인데도 이 미친 운동 성능, 진짜 재밌는 차, 그런 부분에서 BMW의 대형 세단답다, 이것에 제가 좀 높은 평가를 주는 차량인데, 아우디 A8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Q8, Q5, A6 이런 차를 시승을 하고 이제 이 차를 타는 건데, 얘만의 차별점을 주면서 이 차만 갖고 있는 정숙함, 이 묵직함, 이 느낌, 이런 부분이 역시 아우디는 A8이지,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기존 세대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번 세대의 A8은 상당히 괜찮네요. 여기서 가속 느낌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쑥 살살. 우와, 이 사운드 봐. 제동 이렇게 속도 좀 줄였다가 하나 둘 셋. 야, 이 사운드를 이렇게 고급스럽고 묵직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나? 굉장합니다. 아우디 A8이 BMW 7 시리즈, 벤츠 S 클래스, 아우디 A8 전부 특징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 브랜드마다 대표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브랜드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정말 편해요.
너무너무 편하고 시트 포지션이 이 몸에 딱 달라붙다 보니까 막 이런 거 막 차량을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해도 제 몸은 가만히 있고 손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주 좋고요. 컵홀더를 내가 사용하는 이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이 MMI를 다이얼로 돌리는 그게 이제 안 되고 다 터치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이드 미러도 룸 미러도 굉장히 예쁘고 HUD도 시인성 괜찮고 커브길을 돌 때 A필러가 시야를 방해하거나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요. 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커브길을 돌 때 핸들을 이렇게 확 놔도 이 차만의 그 고급스러운 기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대형 세단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당연하지는 정말 그냥 당연하게 갖고 있는 거고 브랜드의 색깔이 드러난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아주 몸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차체도 야 이런 거 돌 때는 진짜 막 장난이 아니구나. 아이고. 자 이제 가속을 하러 가면서 방지턱을 몇 개를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 부드럽지 않네. 오, 이 커브 도는 거 봐라. 다이내믹으로 두면 에어 서스펜션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바뀌지 말아야지 왜 바뀌냐. 와, 서스펜션 대박이네. 우와, 서스펜션 기가 막히네요. 에어 서스펜션이 세팅을 이렇게 잘 해놓을 수가 있네. 다이내믹을 놓고 타도 차가 편합니다. 편하면서 못 돌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잘 돌아요. 이게 하고 이 머물러 있는 그 소리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 엔진하고 변속기하고 이 차량이랑 그 매칭 부분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물론 이렇게 밟자마자 튀어나가는 그 BMW만의 그 맛은 없고 하고 딜레이 타임하고 차가 묵직하고 좋다가 이런 데에서는 좀 너무 좀 이렇게 치고 나가는 맛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그게 이 차량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좀 클래식한 감성이 좀 드네요. 차가 아주 무겁구나, 무거운 대형차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면서 운전하는 사람도 차량 사이즈보다 작은 차를 운전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대형차구나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주는 아우디 A8 고속도로에 한번 올라가서 고속도로 승차감이 어떤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이 방지턱, 근데 이 방지턱 넘을 때마다 꼴깍꼴깍 하는 소리가 조금 들립니다. 이 차량에서 들려오는 감성이나 소리나 이 모든 부분에서 다 만족스러운데 그 꼴깍꼴깍 방지턱 넘을 때 꼴깍꼴깍 똑똑 뭐 이런 소리가 나네요. 서스펜션에서 구궁 이런 충격이 좀 있구나. 방향지 시동 켜고 이 차는 뭔가 굉장히 편한데도 나름 또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수동으로 주행을 하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수동으로 주행을 하니까 오히려 좀 재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스포츠 모드나 일반 드라이브 모드, 그러니까 여기서 아우디에서 기본으로 세팅해 놓은 뭐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뭐 이런 모드로 주행하는 게 그냥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경쟁 모델로 보면 S클래스의 S560이나 S클래스의 디젤
뭐 이런 차를 타보면 이게 평상시에 굉장히 컴포트하다가도 밟으면은 뭐 와 벤츠가 이런 것도 하네 막 이런 느낌인데, 아우디 A8은 그냥 한결같은 그냥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올라왔는데요. 자,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천천히 바꾸는데, 지금 저 차량, 저 일본 차량이랑 딱 마주쳤었거든요. 이 사이드미러 안쪽에서 막 깜빡 하는 게 눈으로 안 보일 수가 없는 정도로 깜빡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터널에 진입을 하니까 약간 압력 같은 게 느껴지긴 합니다. 차음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러는지 그 부분이 조금 있고, 지금 보면 두둥 할 때 진동이 조금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 차선 변경을 가속하면서 이거 도로 경계점, 어이구, 차선을 다시 한번 왼쪽으로 빠르게. 네, 고속도로 올라가니까 노면 소음은 조금 들리네요. 나머지 소음에서는 그렇게 딱히 불만이 없는 정도 수준인데 노면 소음은 조금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 차선 바꾸고 이럴 때는 차선을 이렇게 막 바로바로 바꿀 때, 그리고 제동을 했다가 다시 가속을 이런 식으로 했다가 쭉 가다가 발 떼고 방향지시등 켜고 들어갈 때 확 들어가서 확,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할 때 이 차량이 움직이는 그 민첩함이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아우디 A8을 타면서 스포츠성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새는 대형 세단 한 대로 끝나는 운전의 재미도 느끼면서 주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 세단도 그렇고 대형 SUV도 그렇고 모든 차들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이건 소비자가 성향에 맞는 차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뷰 끝날 지점 되면 이 차량의 단점, 제가 느끼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걸 꼽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근데 이거를 계속 타면서 보니까 변속기가 가끔 이렇게 좀 삽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벤츠도 이게 초반에 울컥거리는 증상이 있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세게 가속을 하려고 밟았을 때가 반응이 좀 느린 부분하고, 밟았다 뗐다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할 때 약간 바보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살짝 있었습니다. 정차 이렇게 들리네요, 소리가. 왜 물 흐르는 소리가 나지? 오토홀드. 이렇게 RPM을 거의 아주 천천히 올리시는 분들은 이 차량의 그 가속하는 느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생기겠네요. 왜 이랬지?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요. 조금 이상했어가지고. 방금 라라라라 하면서 엔진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반응이었는데, 어쨌든 자, 여기부터는 사운드, 가속하는 느낌,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는데요. 여기 약간 물 흐르는 그런 소리가 들리네. 손으로 같이 할게요. 하나, 둘, 셋. 제동. 이런 식으로 변속기가 다시 꼴록꼴록하네. 이거를 다시 자동 모드로 놓고 좀 오버하지 않고 일반 사람이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컴포트 세팅이네요. 당연한 거지만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스포츠는 거의 생각을 안 한 그런 세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S클래스도 컴포트 100%의 차량이지만 스포츠를 놓고 밟을 때는 그래도 스포츠를 좀 주긴 주는데, 이 차량의 그 변속기나 이런 세팅을 봤을 때는 스포츠는 거의 생각을 안 한 차량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재밌는 건 이 서스펜션이요, 이렇게 커브길 돌잖아요. 이거를 엄청 잘 돌아. 대형 세단인데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돌아요. S클래스랑 7시리즈는 이렇게 살짝 기우면서 안 될 것 같은데 싹 도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차는 좀 무거운, 묵직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단단함도 가지고 있고, 시트가 편하다 보니까 시트가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마사지가 지금 중간중간 계속 꺼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사용을 하면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마사지 시트가 중간중간 꺼집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써본 마사지 시트 중에는 볼보하고 벤츠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BMW 거는 거의 있는 둥 없는 둥, 아우디의 마사지 시트 상당히 부드럽고. 자, 제가 오늘 이 차를 주행을 하면서 긴 주행을 꽤 했는데 단점을 3가지를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드라이브 모드에서 정차 중에 들려오는 진동과 공명음, 그게 이제 이 차량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주행을 막 하다가 뭐 빨간불이다, 그래서 섰다 칩시다, 딱 쓰면 오, 가솔린 차량인데도 오 하고 공명음이 있으면서 좀 이렇게 진동 같은 그 불쾌한 느낌이 좀 나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단점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페달입니다. 페달. 가속 페달 위치랑 브레이크 페달 위치가 조금 좌측에 쏠려 있는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내가 정중앙으로 발을 뻗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야 됩니다. 다리를 좀 오므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발목이 좀 아파요. 발목이. 가속 페달만 밟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는 주행 패턴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이 두 번째 단점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변속기가 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차의 엔진이나 하체는 너무 좋은데 변속기가 좀 안 따라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RPM을 한 2000 정도 유지하고 가다가 변속이 안 되게 하면서 3000 정도 가는 그런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 차 엔진에서 꽤 듣기 싫은 소리가 나요. 까라라라라 하면서 꽤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데, 그 부분이 생기는 거하고 급가속을 할 때, 그럴 때 반응, 다시 다운을 해줘야 될 때, 커브길 들어갈 때, 뭐 내리막길 갈 때, 이런 식으로 용도에 사용할 때 미션 반응,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차장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가속 페달에서 발만 뗄 때 파킹을 놓을 땐 좀 덜해요. 근데 변속기가 물릴 때 오토홀드, RPM을 너무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데 오 하고 공명음이 있습니다. 디젤 공명음처럼. 그 부분이 좀 너무 아쉽다. 뭐 스탑앤고 쓰면 되니까. 파킹 놓으면 또 괜찮습니다. 파킹 놨을 때. 파킹해 놨을 때는 마냥 좋네요. 네, 어쨌든 이 정도면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요. 아우디 A8은 최신형 느낌이 물씬 나면서 이 차량을 포르쉐 파나메라를 선택하실 분이 같이 좀 비교하면서 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타일과 완전 다른 성향을 갖고 있지만 이 차를 좀 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MW랑은 성향이 좀 많이 또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S클래스랑 좀 비슷한 면이 많이 보이네요. 네, 어쨌든 이번 방송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리뷰할 때 지금 연비는 리터당 4.8km가 나왔고, 어쨌든 다양한 리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